안녕하십니까? 추억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계절의 추억 이야기에 많은 분들께서 정겨운 추억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시절 동네는 하나의 큰 가족이었습니다.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가족 같은 정을 나누던 시절이었지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던 그 따뜻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향에서 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네의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셨지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처럼 걱정하고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 동네 철수 아버지는 정말 유명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썽을 부리면 어디서 나타나시는지 중재해 주시곤 했거든요. 무서우면서도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철수 아버지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훈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훈계 뒤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가 있었어요. 꾸지람 속에 숨은 사랑. 진심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 주시던 어른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아이와 심하게 싸웠는데 철수 아버지가 우리 둘 다 불러서 화해시켜 주셨어요. 친구는 소중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갈등 해결사 역할까지. 아이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중재해 주시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철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과도 정말 친하셨어요. 동네 어른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전남 목포에서 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할머니 약방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약사는 아니셨지만 민간요법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동네의 의사 역할을 해주시던 할머니. 병원이 멀고 비싸던 시절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께 가면 항상 해결책이 있으셨어요. 이런 걸 끓여서 먹어라, 저런 걸 발라라 하시면서 신기하게도 대부분 효과가 있었어요. 전통의학의 지혜.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쌓으신 지식이었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약을 주시면서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힘이 났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 단순히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할머니 댁에는 항상 여러 가지 약초들이 말려져 있었어요. 그 약초 냄새가 정말 독특했는데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부산 사상구에서 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아저씨는 정말 신문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봤어요. 동네의 뉴스캐스터, 인터넷이나 TV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 그런 분들이 정보의 중심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저씨는 매일 저녁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뉴스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함께 뉴스를 듣곤 했어요. 공동체의 정보 공유. 개인이 따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세상 소식을 나누던 시절이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세상이 이런 거야. 너희들이 커서는 이런 게 중요할 거야 하면서 어린이 교육자 역할까지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대구 북구에서 온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손재주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바느질, 뜨개질, 요리 못하시는 게 없으셨거든요. 동네 여성들의 선생님 같은 분이셨어요. 생활의 달인.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셨어요. 어려운 집이 있으면 반찬을 해다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도 도와주시고 이웃을 위한 봉사 정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아름다운 마음씨였어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아주머니가 우리 집 살림을 다 도와주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정말 친언니처럼 도와주셨어요. 가족 같은 이웃 사랑.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처럼 서로 돌봐주던 그 시절의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 주셨어요. 바느질하는 법, 요리하는 법. 여자아이는 이런 걸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천 연수구에서 온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택시기사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저렴하게 태워다 주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공짜로도 태워주셨어요. 동네의 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이 불편하던 시절 그런 분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저씨는 동네의 모든 소식을 다 알고 계셨어요.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보통이 되신 거죠. 움직이는 정보센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얻은 정보들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주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 있으면 아저씨가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빨리 태워다 줄게 하시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응급 상황의 구원자. 119도 없던 시절 그런 분들이 응급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운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 같은. 광주 광산구에서 온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책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집에 책이 정말 많으셨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시곤 했어요. 동네 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던 시절 개인 도서관을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책을 빌리러 가면 항상 이 책 읽어봐라, 저 책도 좋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정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독서 상담사 역할까지. 아이들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책을 골라주시던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댁에서는 가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도 했어요.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독서 교육의 장. 단순히 책만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독서 교육까지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격려 덕분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전주 완산구에서 온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노래하는 아줌마는 정말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빨래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항상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노래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네의 가수. 라디오나 TV가 없어도 생생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아줌마가 부르시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슬픈 날에는 위로가 되고 기쁜 날에는 더 즐거워졌어요. 음악으로 주는 위로.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노래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을 주셨어요. 동네에 경사가 있으면 아줌마가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때 그분의 노래가 있으면 행사가 더 특별해졌어요. 천연 축하 가수.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던 분이었어요. 춘천시에서 온 8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정의의 사자 같은 아저씨가 계셨어요. 불의한 일을 보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동네의 정의로운 어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져 물으시던 의로운 분이었어요. 한 번은 동네에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 일이다 라고. 약자 보호.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던 든든한 어른이 계셨어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산교육의 현장. 책에서 배우는 도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보고 배우는 진짜 인성교육이었어요. 대전 중구에서 온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만능 아저씨는 정말 못 고치는 게 없으셨어요. 자전거, 라디오, 시계. 뭐든지 고장나면 아저씨께 가져갔어요. 동네의 수리 전문가. 전자제품 수리점이나 AS센터가 없던 시절 그런 분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원리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왜 고장 났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덕분에 우리도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 전수. 단순히 고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어요.
아저씨는 항상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 무엇이든 쉽게 버리지 말고 고쳐서 오래 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은 제주시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는 바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아오신 분이라 바다에 관한 모든 걸 아셨어요. 바다의 전문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다에서 안전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때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런 곳은 위험하다 하면서 안전교육,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전수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바다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다 속 신비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그립습니다. 그 시절 동네는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서로 다른 직업, 다른 나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지만 한 동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되었지요.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기로 동네 전체에 기여하셨어요. 의술을 아시는 분은 동네 의사가 되어주시고, 기계를 잘 다루는 분은 수리 전문가가 되어주시고, 아이들은 온 동네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보호자였지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였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법.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며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적당한 관심과 배려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그때처럼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봐주는 마음,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마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마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기.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따뜻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인연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은 피보다도 진할 수 있어요. 오늘 소중한 동네 사람들의 추억을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첫사랑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시절 순수하고 설레던 첫사랑, 풋풋한 감정들,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특별한 추억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따뜻한 동네 사람들을 떠올리며 정겨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